3장 4절 포인터 연산자 이야기를 진행을 해 볼게요. 이 연산자 중에서 이번에 더하기 연산과 증가 감소 이것들에 대해서 살펴볼 건데, 자, 포인터 변수에 정수를 더하거나 빼기를 하게 되면 어떠한 일이 일어나는지 한번 볼게요. 자, 먼저 포인터에 더하기 말고 우리 정수형 변수에 만약 10이 저장이 되어 있는데 이 변수에 더하기 1을 하게 되면 얼마가 된다? 당연히 10이 되죠. 내가 int number에 10을 저장을 했어요. 그리고 나서 넘버는 프린트로 해서 프린트 %d로 해서 누구를 출력한다? 변수 넘버에다가 더하기 1을 하면 이건 10이니까 10 더하기 1 해서 11이 출력이 될 거잖아요. 그래서 기본적인 더하기 연산이 일어나는 건데, 자, 이제 그냥 정수형 변수가 아니라 정수를 가리키는 포인터 변수에다가 진행을 해 볼게요. 자, 포인터 변수에 0x1000 번지의 주소값이 저장이 되어 있다라고 해볼게요. 이 번지의 주소값이 저장이 되어 있는데 이곳에다가 더하기 1을 하게 되면 얼마가 된다? 0x1001 이게 되는 게 아니라 누가 된다? 0x1004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서의 더하기 1의 의미가 이제 다르다는 거죠. 누구일 때? 포인터 변수일 때. 그러면 이제 여기에서의 더해지는 1이 무조건 이렇게 4가 커지는 거냐? 그렇지 않고 여기에서 표현한 1이라는 이 값은 정수형 변수 하나의 크기 4바이트를 의미하게 된대요. 왜 정수형 변수 하나? 얘가 정수형 변수를 가리키는 정수형 포인트 변수기 때문에 정수형 크기만큼 하나 커진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와 달리 문자형 포인트 변수를 만들고서 그 포인트 변수에 더하기 1을 한다면 누구만큼 커진다? 문자형 변수의 크기인 1바이트만큼 커지게 된다는 거예요. 실수형 변수, 더블형 포인트 변수를 만들고 그 포인트 변수에 더하기 1을 하게 되면 더블형 변수의 크기 8바이트 크기만큼 증가를 하게 된다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포인터는 어떤 만든 포인터의 자료형이 누구냐에 따라서 더하기 1의 의미가 달라진다는 거죠. 자, 마이너스 1도 동일하게 생각을 하면 돼요. 그래서 해당 자료형의 크기만큼 감소하게 된다는 거. 자, 이걸 우리 코드로 한번 살펴보면, 자, 여기에 int형 변수, 포인트 변수, 캐릭터 포인트 변수, 더블형 포인트 변수를 만들었어요. 그리고 이곳에 원래 이렇게는 이제 정의할 일이 없는데 우리는 더하기의 의미가 어떻게 변하는지를 살펴보기 위해서 이렇게 적어줬어요. 그래서 0x1000 번지로 다 동일하게 초기화를 해줬어요. 코드 블럭이라든지 GCC 컴파일러를 사용하는 곳에서는 이거에 대해서 특별히 에러를 일으키거나 하진 않는데 비주얼 스튜디오를 사용한다면은 이렇게 쓰면은 타입 불일치로 에러가 생길 거예요. 그래서 비주얼 스튜디오를 사용할 때는 이와 같은 형태로 적어주면 돼요. 이와 같이 앞에 형 변환을 시켜서 일단은 사용을 해볼죠. 우리는 지금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더하기 했을 때의 결과가 중요한 거기 때문에 이걸 살펴보는 것. 그러면 자, 먼저 IPTR, CPTR, DPTR에 있는 값을 출력을 해봄. 그러면 동일하게 다 이렇게 나왔어요. 자, 근데 여기에 IPTR 더하기 1을 한 경우, CPTR 더하기 1, DPTR 더하기 1을 한 걸 출력을 했더니, 자, 제일 처음에는 1을 했더니 얼마가 증가했어? 4가 증가했어. 인트형, 정수형의 크기만큼. 다음에는 얼마 증가했어? 1 증가했어. 캐릭터형 자료형의 크기만큼. 다음에는 8이 증가가 됐어. W형의 크기만큼 변화가 된다는 걸 확인할 수 있죠. 자, 더하기 1의 의미. 자, 다음에 이번에는
빼기 부분도 동일하게 나타나는 걸 볼 수 있어요. 자, 동일하게 위에 잡아주고서 처음에 이렇게 해서 0x1000이 출력이 됐고, 자, 마이너스 1을 했더니 4바이트 크기가 줄어드니까 여기에 0xffc가 되죠. 다음에 1바이트 줄였더니 FFF가 됐고 8바이트 줄였더니 FF8이 되는 걸 볼 수 있어요. 이렇게 더하기와 빼기에 대해서 이와 같은 형태로 변화가 된대요. 자, 그러면 다음은 이번에는 증가 및 감소 연산자에 대해서 한번 실행을 해 볼까요? 동일하게 정수형 변수에 10이 저장이 되어 있다면 우리는 더하기 연산을 하면 변수에 있는 값이 1 증가되어서 11로 변경이 됐었어요. 이렇게 변경이 되는 건데, 자, 이번에 여기 정수형 변수가 아니라 정수형 포인트 변수에 이와 같은 주석 번지가 저장이 되어 있는 상태에서 여기에 플러스를 하게 되면 어떻게 된다? 1 증가하는 게 아니라 정수형 변수의 크기만큼 하나 증가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0x1000 사이 값이 된다는 거죠. 이렇게 플러스 연산은 이의 증가는 정수형 변수 하나의 크기 4바이트만큼 증가되는 걸 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럼 또 마찬가지로 문자형 포인트 변수에 플러스를 하면 문자형 변수의 크기 1바이트만큼, 더블형의 플러스를 하게 되면 8바이트가 증가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동일하죠. 앞에서와 비슷해요. 자, 마이너스 이렇게 감소 연산자도 동일하게 감소가 된다라는 걸 볼게요. 그러면 여기서 좀 전에 했던 것과 동일하게 이와 같이 0x1000 번지로 지정을 해주고, 그리고서 일단은 확인을 했어요. 1000 번지. 그리고서 이번에 각각 플러스를 증가 연산을 각각 다 실행을 해줬어요. 그리고서 값을 출력을 해보니까 아까 앞에서 봤던 것과 마찬가지로 이와 같이 4가 증가가 됐고 1이 증가가 됐고 8이 증가가 된 걸 볼 수 있죠. 자, 이번에는 다시 감소 연산을 이용해서 감소를 하고 나서 출력을 했더니 4가 감소가 돼서 제자리로 돌아왔고 1이 감소가 되었고 8이 감소가 되어서 출력이 되는 걸 볼 수 있었어요. 이렇게 증가 감소 연산자가 동작하는 원리도 플러스 마이너스가 동작되는 것과 똑같이 포인트 변수 가리키는 자료형의 그 크기만큼 변화가 된다는 거예요. 됐죠? 이렇게 증가 감소 연산. 그러면 이번엔 이 두 개의 실행의 차이점을 좀 살펴보자고요. 더하기 연산, 더하기 빼기 연산 했을 때와 증가 감소 연산 했을 때의 차이. 이것도 우리 변수에서 했을 때와 동일해요. 변수에서 의미를 다시 먼저 한번 살펴보면 우리가 int n이라고 해볼게요. n에 10이 저장이 되어 있어. 변수 n에 10이 저장되어 있을 때 우리가 n 더하기 1 이렇게 하게 되면 n은 10이고 더하기 1이니까 11이라는 CPU는 계산을 했어요. 계산을 하고 이걸 그대로 출력을 한다면 11이라고 출력이 되었겠죠. 자, 그리고 나서 우리가 n의 값을 다시 한번 출력이라든지 확인을 해보면 n은 변화가 없단 말이에요. 왜? 대입을 안 했기 때문에. 변화가 있게끔 하려면 n은 n 더하기 1의 내용을 다시 n에 저장을 했어야 되겠죠. 이거를처럼. 그래서 n 더하기 1이 되면 n의 값은 변화가 없다라는 거야. 이렇게 그냥 실행하고 끝나게 되면. 이렇게 대입까지 해버리면 변화가 생기겠지만 그렇지 않을 때는 변화가 없다는 거죠. 그런데 플러스 n을 하게 되면 이건 변수에 있는 값을 증가를 시키는 거니까 안에 있는 값이 우리는 n 다음에 n 플러스 이렇게 하고 나서 n을 출력을 해보면 얘는 변수에 있는 값을 증가를 시키는 거니까 n의 값이 바뀌어 있는 걸 볼 수 있겠죠. 이렇게 11의 값으로 변화가 되어 있었다는 거야.
자, 이와 똑같은 원리가 포인트 변수에도 동일하게 적용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포인트 변수 nptr이 0x1000 번지의 값이 저장되어 있다면 npt 플러스 1을 한 결과는 1004의 값으로 나타나. 하지만 끝나고 나서 실행 후에 nptr의 값을 보면 이건 여전히 0x1000으로 있는 걸 볼 수가 있다는 거죠. 근데 이제 이 nptr에 우리가 선 증가하는 플러스 nptr 이렇게 실행을 해주게 된다면, 그러면 출력을 했을 때도 0x100 선 증가가 됐으니까 0x1004의 값이 출력이 될 거고, 끝나고 나서 nptr만 단독으로 출력을 해봐도 밖에 있는 0x1004의 값으로 바뀌어 있게 된다는 거죠. 이와 같이 증가 감소 연산은 실제 포인트에 있는 그 값을 변경을 시켜준다는 거. 그냥 변수에서 우리가 했던 걸 그대로 의미를 되살려 보면 돼요. 뭐 특별한 건 아닌데 이런 차이점이 존재한다는 것도 기억을 해 놓을게요. 자, 그러면 예제를 보면 n에 10이 있을 때 우리가 더하기 1을 하면 더하기 1의 결과 얼마? 11이 출력이 되겠죠. 11이. 그리고 끝나고 나서 n을 다시 출력해 보면 그냥 10 그대로 있을 거라는 거예요. 10 그대로. 자, 근데 플러스 n 했어요. n을 선증가 했으니까 11로 바뀐 결과가 출력이 돼서 11이 나왔을 거고, 변수 자체의 값이 바뀌었으니까 n을 출력해 보면 11로 바뀐 값이 나온다는 거죠. 이게 변수에서 사용을 해본 거고, 이번에는 포인트 변수 nptr을 이와 같이 지정을 해 놓고서 조금 전에 했던 거와 동일하게 해보면 nptr은 지금 0x1000이니까 1000 나왔을 거고, 그 다음에 더하기 1 한 결과를 출력을 하니까 지금 인트형의 포인트니까 얼마? 이 1은 4바이트의 의미가 되겠죠. 그래서 1004가 출력이 됐었어요. 자, 그리고 끝나고 나서 nptr을 다시 한번 출력을 해봤더니 변화가 없죠. nptr은 여기서 저장한 건 아니니까. 다음 선정가에서 nptr을 증가시키니까 4바이트가 증가돼서 1004가 출력이 되겠죠. 1004. 그리고 nptr의 값 자체가 증가가 됐으니까 nptr을 출력하면 여전히 1004로 바뀌어 있는 모습을 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곳에서 차이가 난다는 거죠. 이와 같이 우리가 플러스 증가 감소 연산을 썼을 때와 그냥 더하기 빼기 연산을 했을 때의 차이점을 좀 기억을 꼭 해두도록 할게요. 자, 이와 같이 이 연산들의 이 차이점을 우리가 확인해 본 게, 이 두 개를 정확히 좀 이해를 해두고서 이후에 우리가 포인트와 배열 또는 포인트와 메모리 동적 할당, 이걸 공부할 때 이 특히나 증가라든지 감소 이런 것들이 또는 이들을 우리가 적극적으로 활용을 해보게 될 거예요. 그래서 이 두 가지 꼭 기억해야 될 게 더하기 빼기, 그 다음에 증가 감소 연산자에서의 변화의 기준은 누구다? 포인트의 타입에 따라서 결정이 된다. 포인트의 타입에 따라서 결정된다는 사실을 꼭 기억을 해두자고요. 포인트의 변화, 이 연산자들에 의해서 연산이 될 때 기준점은 누구다? 포인트의 타입이다. 그래서 int형의 포인트 ptr. 그러면 이 ptr에 우리가 누군가를 이제 ptr은 뭐 누군가를 가리키게끔 하고 나서 ptr에 플러스 이렇게 할 때는 항상 누구? 이거에 영향을 받는다라는 사실 정확히 좀 기억을 해두도록 할게요. 그래서 포인트의 연산자에서 내용 중 이제 증가 감소 더하기 빼기 연산자에 대한 내용을 정리를 마쳐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